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개혁법 할 차례죠. 자, 이번 주들은 국계법, 도시개발법을 자, 기출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끝을 내야지. 자,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안 보면 참 귀신처럼 잊어버리죠. 자, 우리 국토개혁법은 뭐 하는 법이다? 계획법이죠. 계획법.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토를 뭐 한다? 이용한다 하는 법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몇 개를 공부하셨어? 3개 공부했죠. 자, 첫 번째가 계획이 뭐더라? 광역도시 계획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2번과 3번은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 그 계획이 몇 개다? 그 계획이 2개라는 거야. 기본계획하고 뭐하고? 관리계획. 그럼 요 2개를 물으면 무조건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어느 주민? 특광시군 주민. 전부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이잖아.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한 개 도시가 아니고 몇 개?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었죠. 묶었어. 요거는 특광시군을 묶은 거니까 광역계획권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얘 2개는 어디에서 수립하고? 특광시군에서 수립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수립 대상 지역을 일단 기억을 합니다. 물론 얘네들도 자기 특광시군에서만 수립하는 건 아니죠. 인접시군을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뭐가 되면? 협의가 되면.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국계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자는 것인데 집행하는 계획은 얘밖에 없죠. 이 2개는 뭐 하는 거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죠. 얘는 광역계획군의 장기 발전 방향. 얘는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그런 차이죠. 그런데 기본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돼? 기본계획은 밑그림은 한꺼번에 다 그려야지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종합계획이죠.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고? 지침이 되고. 이런 내용을 공부하셨죠. 자, 이거지 뭐. 첫 번째 이 계획에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우리 책에는 용어의 정의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235페이지.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뭐라 하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다. 이러면 되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다. 장기지만은 20년 단위라는 말은 없죠. 없어요. 그냥 장기 발전 방향이다. 자, 도시군 계획이란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 특광시군. 특광시군을 알아야 되고, 자, 우리가 광역시 군은 그 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광역시가 있나 없나를 보려면 구가 있나 없나를 찾으면 되죠. 구 없죠.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 그건 몰라도 돼. 마지막에 몇 개다? 2개다. 이걸 기억해야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2개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얘는 뭐 하는 계획이야? 기본적인 공간구조라고 그랬죠. 공간구조. 이 공간구조를 바탕으로 나중에 관리계획으로 뭐를 결정해? 용도지역을 결정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용도지역이고 기본계획 밑그림은 공간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장기발전 맞죠? 장기발전 방향. 그리고 무슨 계획? 종합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뭐? 지침. 뭐 이런 용어들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기본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죠? 특광시군은 똑같은데 뭐 하려고? 개발, 정비, 보전. 이게 집행 아닙니까? 개발, 정비, 보존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박사님 몇 개가 나와? 6개. 그 6개를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거죠. 그 우리가 계획 파트를 공부하면 이 박스 안의 내용을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계획의 요 의의를 잡고. 자, 두 번째는 이 계획이 갖는 성격인데 우리 시험에 크게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얘 두 개는 구성력이 없고 얘 두 개는 구성력이 있고 얘는 구성력이 있고 요 두 개는 계략적인 계획이고 얘는 구체적 계획이고 아시겠죠? 요런 성격들. 그리고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에 뭐 해야 되고 부합이 돼야 되고 만약에 기본 계획하고 광역 계획, 도시 계획이 서로 달라. 그럼 뭐가 우선하고 광역이 우선하고 맞지요? 요런 계획들은 전부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고 국가 계획에 부합이 돼야 되고 국가 계획과 다르면 뭐가 우선하고 국가 계획이 우선하고 요런 성격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죠. 그래서 이 계획 파트는 이제 우리한테는 절차만 잡으면 계획 파트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차만 되면 계획 파트가 나오면 틀릴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우리 교재는 236페이지 그 절차를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계획이지요.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안을 만들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뭐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한다. 여기 이제 절차죠. 그럼 우리는 수립권자, 승인권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승인 수립권자가 제일 복잡해. 요 세 놈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우리가 몇 번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그림 안 그리고 이제 해볼까? 그림 안 그리고.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두 글자로 누구? 공동. 공동이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지면 누가 공동? 시도에 걸쳐지면 누가 공동을 해? 시도에서 공동을 하죠. 자, 또 우리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나는 공법이 도대체 체계가 안 잡혀요. 뭐 체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한번 보면 체계가 있죠. 막 그림 그려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뭔가가 한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체계라는 게 없어요. 뭔 체계가 있어? 우리 국회법은 계획 만들어서 집행하는 법이야. 계획 공부하고 집행 공부하는 거라니까.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11월 달 있죠. 11월 달 강의를 한번 11월 달. 11월 달 강의를 보면 11월 달은 우리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강의거든. 지금 우리는 지금 고3 공부를 내일 모레 수능 치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진짜 공부를 안 했어. 그렇지만은 고3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책 열어보면 쉬울까 안 쉬울까? 너무 쉬워. 여러분 그때 내가 왜 이걸 못 알아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안 되시는 분은 꼭 보세요. 보셔야지. 지금 억지로 이거 뭐 따라와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쭉 한번 들어봐요. 두 글자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쫄이 있어. 그 쫄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질 수도 있고 같은 도 안에만 있을 수도 있잖아. 같은 도 안에만 있다면 도 안에 시군이 있지. 시군을 묶은 거지. 그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야.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다면 같은 도.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공동으로 해? 시도의사가지. 자, 대구하고 경상북도에 어느 시군을 묶었어. 그 시도에 걸쳐지는 거지. 그럼 대구시장하고 도의사가 수립해. 근데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는 수립할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수립 절차에 보면 시도의사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돼.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빨리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이 수립을 하면서 승인을 받는데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자, 얘가 국장이 뭐한 자더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야.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하고 같은 거야. 시장 문수는 누구한테 승인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승인권자 거꾸로 해보자. 이제 승인권자는 뭐해서 승인해? 협의심의가 시험에 나오면 틀릴 게 있고 없고? 없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왜 없어? 왜 틀릴 게 없어? 국장이 하면 중앙밖에 물을 게 없어. 국장은 누구하고만 협의해? 중앙행정기관. 국장은 어디 심의해? 중앙도시기구원에. 그러니까 물을 틀릴 게 없지. 지자체가 나오면 중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관계행정기관.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협의심의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틀릴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시험
여기도 뭐 가끔 아주 가끔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립 절차, 입안 절차 이걸 대부분 물어봐. 그럼 수립 절차는 맨 처음에 뭐를 하지? 기초에서 하지. 기초에서에서 뭐해? 기초에서면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뭐해? 아침부터 혼이 빠졌네. 혼이 빠져서 지금 의견 듣잖아. 조세 자료 나오면 의견 듣잖아. 누구 의견? 주민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 듣죠. 이게 공식이잖아. 그죠? 자, 수립하는 자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듣고 승인하는 자는 뭐하고? 협의 심의하고. 이게 절차라고. 승인하는 자가 의견 듣는다면 틀린다는 거야. 승인하는 자는 협의 심의하는 거고 수립하려고 하는 자가 의견 듣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이 절차는 전부 해야 돼, 할 수 있어. 해야 되는 필수 절차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절차 생략 사유가 요 두 가지는, 방향연 두 가지는 절차 생략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럼 자꾸 이게 뭐 생략할 수 있다고 물어본다니까. 그런데 요 주민 의견 듣는 정도는 알아야지. 주민 의견 듣는 건 공청회가 있고 열람이 있지. 그런데 우리 공법에 공청회 총 5번 공부하는 5번 나오는데 우리 3개밖에 안 했어. 그 3개 좀 기억하는 거야. 1년 동안에. 그 3개가 바로 요 두 가지 계획은 수립하려고 공청회 한단 말이야. 공청회.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구역이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일 때. 그때는 공람하고 공청회 했죠. 그 3개만 기억해줘. 나머지는 공청회가 없어. 다 열람 공람이요. 그러면 요거는 공청회 한다는 거 정도 알아야 되겠네. 응? 공청회는 주민만 참석해, 관계 전문가 등도 참석해. 관계 전문가 등도 참석해. 요거 안 하고 공청회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신문에 내야 돼. 요거 하고 또 공청회에 관한 내용이 또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풀이 가서 그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면 이 얘기하고 자, 요거는 지방의회인데 우리가 요 3가지 계획 중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대충 어설픈 거 하지 말고 명확하게 잡아. 요 3가지 계획 다 지방의회 의견 나올 거 아니에요. 요 2개는 전부 특광식으로 의회야. 요 2개는 의회가 어려울 게 없어. 특광식으로 의회입니다. 근데 얘가 이거 문제잖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의회만 주의하면 돼. 시도의사가 수립하면 무슨 의회? 시도의회.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시군의회. 그것이 뭐. 근데 요 2개는 전부 특광식으로 의회고. 그럼 의회 끝났죠? 의회 끝났어. 이 의회는 지금 며칠이 의견 제시해? 30일인 의견 제시했지? 30일. 근데요, 이 의회가 얘는 시도의회고 얘는 시군의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 시도지사는 대구하고 경상북도의 시군하고 걸쳐진 거라니까. 근데 그 경상북도 안에 시군이 진짜 이해관계자잖아. 근데 걔는 수립 못하고 도의사 가지요. 얘들은 누구 의견 들어야 돼?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돼.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들 의견 듣는 거. 광역도시계획은 요게 제일 어려워. 요건 말고는 틀릴 거 없어. 그럼 얘들은 며칠에 의견 제시해? 됐어? 그 적어놓은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거 말고는 거기 적어놓은 거는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의견 듣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넘기면 아까 협의심에서 뭐 한다? 승인한다. 자, 여기서 작년시험 승인권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주죠. 도장만 찍어 돌려줘. 국장은 시도의사. 물론 얘한테도 돌려줘. 협의한 자. 도의사는 시장군수한테 돌려주겠죠. 이렇게 돌려주겠죠. 그러면 얘가 돌려받아서 대외적으로 뭐 한다? 공고하고 주민에게 뭐도 시켜? 작년 시험에 얘가 공고한다고 물었다니까. 얘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주는 거야. 얘들이 돌려받아서 대외적으로 공고하고 열람한다. 물론 협의 요청 받은 자도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여기다 30일이었죠. 30일이 3번 나왔잖아. 얘들 의견 제시하는 거 30일. 그리고 얘들 열람 기간도 며칠? 열람 기간 30일 이상. 요렇게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뭐 쭉 그렇게 뭐 적어놨는데 그렇게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립권자, 승인권자만 명확하게 잡아주세요.
수립권자, 승인권자 명확하게 잡아주세요. 자, 수립권자 얘기 좀 더 보충해볼까? 보세요. 얘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근데 얘들이 안 하면은 시도의사가 끝끝내 안 하면은 누가 해버릴 수도 있어? 국장 수립했잖아. 국장이 단독으로 하는 사회가 몇 개가 있더라? 2개가 있었지. 얘가 안 하는 경우하고 국가계획. 얘는 항상 국가계획이잖아. 2가지죠. 얘가 안 한다는 말은 광역계획권 지정을 했더니 시도의사가 몇 년 이내? 3년 이내 승인 신청 안 한 거지. 그거 안 하고 국가계획은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니까.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있죠. 시장군수가 3년 이내 승인 신청 안 하는 경우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 근데 우리는 요청을 주의해야 돼.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요청하는 건 방금처럼 니 혼자 해줘 하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동을 하자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게 2개야. 도의사 보고 니 혼자 해주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을 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근데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요청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국장이 단독을 하는 사회는 없어. 시도의사 요청하는 건 공동을 하자고 요청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국장은 시도의사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없어 또. 요청을 했는데 그거 안 해주면 그거 미안찮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요거 보는 거야. 됐죠? 절차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는 아까 봤죠? 보셨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라고 되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고 나는 또 공부하면 미련한 짓이고 이렇게 보여요. 눈이 나빠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미련한 짓이고 이런 거 마련한 것이고 그것 자체를 일반인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장기계획이 아니다. 장기계획이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물어본 적은 없다. 그런데 최근 다른 자격시험에서 지문에 기본계획 내용이 뜬 적은 있다. 근데 그런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는 없죠. 넘겨주세요. 자, 여기도 뭐니 해도 기본계획도 우리는 절차만 잡으면 돼. 자, 도시군 기본계획.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볼까? 수립권자, 수립 대상 지역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제목만 봐도 답이 나오죠. 수립권자 누구? 덕광시장 군수. 수립 대상 지역 어디? 덕광시군. 그건 뭐 덕광시군인데 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 방향은 남이 잡아줘도 돼? 내가 반드시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지요. 그래서 덕광시장 군수만 수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가 없어. 덕광시장 군수만 수립해. 그게 관리계획하고 차이점이죠. 관리계획은 덕광시장 군수만 위반해. 예외도 있어. 예외도 있죠. 그런 내용 기억하면 됩니다. 2번째,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죠. 기본계획 넣으면 이것도 우리 시험에 종종 자주 물어봐. 2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도권과 광역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인구가 얼마? 3가지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인데 조건을 2개를 더 붙여놨네. 수도권에 있으면 수립해야 됩니다. 인구가 적어도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는 인구가 적어도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 아시겠죠? 2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2번은 관할구역 전부에 동그라미 쳤죠. 2번째,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에 동그라미 쳤죠. 모두. 그 2가지가 빠지면 틀려. 자,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이 뭐가 되어 있다? 전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거죠. 수립되어 있으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뭐한다?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됐죠? 인접지구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심심찮게 물어봐. 도시군은 특광시군인데 인접시군 포함할 수 있어. 뭐만 되면? 협의만 되면. 전부도 포함할 수 있고
일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포함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협의해야 되겠죠. 자, 뭐 성격은 됐고요. 성격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밑에 대상에 뭐 적어놨네. 오른쪽 페이지에 특징돼 있고 기간. 자, 왜 광역 장기 발전 방향이지만 20년 단위란 말은 없다. 그러나 얘는 장기 계획이니까 5년마다 뭐 한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같이 생각나야 돼?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지요? 없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있죠?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적고 성장관리계획도 적고 적어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자, 우리 국회법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3개래. 광역도시계획은 없지만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뭐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자, 기초조사를 말한 겁니다. 기초조사. 우리가 요 3가지 계획의 기초조사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는 우리가 뭐만 공부했어? 해야 된다, 의무다라고만 공부했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게 있었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거 있었잖아. 아까 우리 기초조사 있었나? 기초조사 없는데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게 있었죠. 그걸 이제 5년마다 현황을 반영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기초조사를 그대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뭐 한다? 그대로 준용하는 거야. 그럼 3가지 기초조사는 똑같아. 차이점을 찾아야 돼. 요 광역도시계획은 없는 게 여기는 들어가. 그게 토지적 성평가하고 뭐야? 재해 취약성 분석. 토재가 들어갔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 환토재, 환경성 검토가 하나 더 들어갔죠. 요런 차이점을 기억하자. 뭐 말인지 알아듣죠? 그런데 기본계획은 절차를 생략하면 안 되잖아. 아까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초조사는 생략하면 안 돼. 근데 토재는 생략이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죠. 토지적 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게 5번, 6번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기초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초조사를 얘기하는데 기초조사는 원칙은 해야 되고 토재를 포함해야 되는데 6번은 예배가 돼가지고 기초조사 자체는 생략이 안 되지만 토재는 5년 이내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5년 이내 했다면. 그러면 5년 이내에 평가한 경우 등 돼 있죠. 그 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위에다가 5년 위에다 적어보라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적어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한다.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구역 지정한다든가 개발계획 수립하지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뭐 한다?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략사유 2개의 5년 이내 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구역 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조사 꼭 잡으세요. 중요합니다. 3가지 계획의 기초조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기초조사 지금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광역은 뭐라고?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게 있었죠. 기초조사 정보체계. 5년마다 현황을 반영해라. 그걸 기본계획에서 그대로 뭐 준용. 근데 기본계획은 거기다가 뭐가 더 들어가? 토재. 아시겠죠? 자,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어. 그런데 토재는 생략할 수가 있어. 그 생략 사유가 2개였다는 거지. 5년 이내 실시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 등을 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은 한번 절차는 봐야지.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을 위해서 뭐를 받아? 승인을 받지. 수립권자가 누구더라?
특광시장 군수죠. 특광시장 군수만 해요? 예외가 있어요? 없지. 특광시장 군수만 하잖아. 특광시장 군수만 하는데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국장이 승인권자로 나왔죠. 이제는 국장이 승인권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국장이 없다는 얘기는 시도, 광역이 승인권자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들이 자기가 시도, 얘가 광역이죠. 그럼 얘는 승인받아 스스로 확정해.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아 안 받아? 받지. 요걸 기억해. 요 정도는 알아야 되고 역시 승인권자는 뭐하고? 협의시에는 틀릴 거 있고 없고 없지. 중앙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수립권자는 뭐하고? 기초회사에서 의견 듣지. 의견은 누구 의견 들어? 주지 의견 듣지. 자, 주민은 무슨 방법? 공청회. 똑같지. 지방의회는 뭐? 지방의회는 무슨 의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제 명확하게. 아까 얘기했잖아. 저 잠깐 볼까? 요 두 가지는 의회가 지금 특광식으로 의회야. 요 두 도시군이나 말이 나오면 누가 하면 특광시장 군수가, 어디에서 하면 특광시군에서, 어느 주민 특광시군 주민, 어느 의회 전부 특광시군이잖아. 요거는 특광시군 의회예요. 요 의회만 주의하라고 그랬잖아. 시도, 시군, 의회. 구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돼? 보세요. 특광시군 의회야.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응? 절차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그대로 준용하지. 근데 토지가 들어가지. 아까 했잖아. 기초사는. 그죠? 그럼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승인한 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준다니까. 얘는 지가 지니까 돌려줄 데가 없지. 얘는 지가 지잖아. 근데 도지사는 누구한테 돌려줘? 물론 협의한 자한테도 보내겠지. 얘들이 돌려받아서 대외적으로 뭐 한다? 공고하고 30일 이상 뭐 한다? 연락. 이 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요 협의 요청 받은 지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전부 30일이지. 우리 정비법에도 의회가 있지요.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의회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난 이렇게 모를 때 제일 기분 좋더라. 뭔 갑자기 정비법 물어볼 줄 몰랐잖아. 개발법까지밖에 안 하고 하는데 정비 물어봐. 정비법 외에는 60일이죠. 정비법 외에는 60일이었습니다. 우리 국회법 외에는 여기 며칠이요? 30일이지. 전에는 30일밖에 없었는데 국회법에도 저 뒤에 가면 60일이 생겼어. 그냥 막 모르겠어. 놀라도 돼. 옷이 좀 박을 건데 뭘 자꾸. 240페이지 관리계획 갑시다. 관리계획도 우리 학습 목표는 뭐다? 의 성격은 앞에서 봤고 결국은 우리는 관리계획 수립하는 뭐 절차만 보면 돼. 관리계획은 수립하기 위해서 승인받아요? 입안에서 결정해요? 입안에서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입안을 해서 결정한다. 자, 관리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입안권자 원칙이 누구?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죠. 도시군은요. 고민하면 안 돼. 일단 물으면 특광시장 군수라고 대답해 놓고 그 다음 뒤는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일단 도시군은 특광시장 군수야.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말은 누가 예외요? 이제 국도가 예외지. 오랫동안 안 보니까 국도도 이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죠. 국도도 서서히. 우리 기억력은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야. 이 기억이 오래 가고 그러면 이거 사람 오래 못 살아. 그죠? 몇 년 있다 길거리에 저 만나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본다니까. 알아볼 것 같죠? 몇 년 뒤 가라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한 사흘 지나야 기억난다. 그때 그 사람 안 잊어버릴 것 같죠? 신기하게도 우리의 기억 속 기억은 잊혀지게 돼 있어. 국도를 그렇게 열심히 잡았는데도 국도가 생각 안 나. 국도가 뭐지? 뭐 고속도로 국도 뭐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 얘들이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자, 입안 결정권자는 본래는 입안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정권이 없는 자가 있었죠. 그 자가 누구요? 이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 광역한테 결정권을 주지. 기초한테는 결정권을 안 줘. 근데 기초 중에 얘들 중에 누구한테만 결정권 줬어?
얘 기초 중에 누구한테만 결정권을 줬어? 막 잊어버렸잖아. 대도시는 결정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를 시도지사라 부르고, 맞지요? 기초 중에 대도시가 결정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외웠단 말이지. 예? 뭔가 좀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무조건 외우면 그게 기억력이 얼마나 가겠냐고. 기억이.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누군데? 광역인데 기초 중에는 누구만 결정권이 있어? 대도시. 이런 얘기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예요. 이걸 우리는 원칙적인 결정권자라고 하지. 그런데 다른 자들은 지가 다 결정하죠. 하는데 국장은 예외적인 위반권자니까. 자, 도의사는 예외적 위반권자라도 결정권자 원칙에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데 국장은 예외적 위반권자니까 국장 위반했다면 당연히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이 결정한다. 우리 집에 그동안에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예외 요걸 우리 집에 자주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요 시장군수도 대도시가 아니지만 시장군수도 결정하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 당연히 또 이걸 우리 집에 물어봤겠죠. 여기 신설되고. 그래서 위반권자는 잘 안 물어봐도요. 요 결정권자를 우리 집에서 자주 물어본다 이 말. 그래서 위반권자 결정권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결정하는데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협의, 심의죠. 이제 거꾸로 가도 알아야 돼. 틀릴 거 있어 없어? 틀릴 거 없어. 이제 없다고 대답이 나오는 속도가 좀 다르죠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맞아 없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없지? 라는 게 기억이 안 나. 이제는 안다고. 자, 그러면 장관이 하면은 중앙이죠. 그러면 지자체가 하면은 관계행정기관 지방이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집에 가끔 물어보는 게 여기에 공동심의 나와.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잖아. 중앙 말고 중앙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잖아. 도시 건축법에는 건축위원회고, 그지요? 그런 거잖아. 그런데 우린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혼자서 심의하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는 거 있지. 그게 뭐예요? 관리계획 6개 있잖아. 6개 중에 5번 지구단위계획. 요거는 건축물 짓는 거지. 건축하는 거잖아. 그거는 건축위원회하고 뭐 해야 돼? 공동심의해야 돼. 그걸 우리 씨 물어봤고. 자, 협의 부분은 기껏해 물어봐봐야 관계행정이 협의하는 건 옳은 지문 아니면 협의하고 심의한다 순서 이런 거밖에 물어보는 게 없는데 꼭 물어본다면 뭐가 있느냐면요. 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지자체가 결정할 때 국정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서 몰라도 돼. 요거만 알면 돼. 요거만. 얘들은 며칠이나 여기 제시해. 자, 우리가 모의고사 보죠. 또 이제 이번 주 모의고사 보시겠는데, 그죠? 예. 이번 주 모의고사 보고 일요일 날 특강이고, 그렇지.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국회법, 개발법은 좀 기출 완전 완벽하게 잡아야 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놔야지 되지. 안 잡고 문제풀이 들어가 버리면은 힘들어. 다음 문제풀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2차를 진짜 포기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법을 50점만 받으면 돼라는 생각을 했는데 포기는 공법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결국은. 공법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를 한다니까. 50점 받는 거 쉽지 않아. 그게 대충해서 50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받으면 거기에서 점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배운 내용인가 안 배운 내용인가 그 정도는 가려내야 돼.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정도는 가려내야 돼.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 이러면은 그거는 큰일이요. 보니까 이건 안 배운 거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운 건데 내가 모르면 그거는 복습을 해서 다시 보충을 시켜야 되고 안 배운 데서 나온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안 배운 데 나온 것까지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는 대부분 몇 문제를 빼고는 배운 데서 우리가 대부분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신 분은 모의고사를 볼 때는 고득점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8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점수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는 안 배운 데서 더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서는 대부분 배운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득점이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배운 데서 나왔는데도 배웠는 줄도 모르고 또 틀렸는데도 다시 보충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는데 내가 이걸 못 맞췄구나 하는 부분은 반드시 보충하고 그렇게 하나씩 보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뭐 공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안권자가 하는 건 당연히 기초조사를 하고 의견을 듣지요. 이 의견은 누구 의견을 들어요? 주지 의견을 듣지요. 그런데 이 주민 의견은 공청일까요? 열람일까요? 이제는 열람이죠.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14일 이상. 웬만하면 이건 안 틀리는데 15일이라고 했어? 어디 뭐 동남아 갔다 온 네, 그렇죠. 반영 여부는 60일. 뭐 물어본 거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거기 뭐 우리 책에 보면 의견 청취에 주민 의견 있고 지방의회 의견 있죠. 지방 의견이 있는데 그 지방의회 의견 옆에다가 대통령령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럼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없다. 241페이지 관리계획 절차 그 의견 청취 있잖아. 의견 청취 1번이 주민 의견, 2번이 지방의 의견이잖아요. 그 지방의 의견은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이 6개 아닙니까? 1번이 용도지역 지구, 2번이 구역 있죠. 6개를 다 듣는 게 아니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만 듣는다 이 말이요. 우리 책에는 대통령으로 정한 걸 밑에 적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대통령에는 아무리 봐도 뭘 없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이렇게 했죠. 관리계획의 지방의회는 지지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면 무조건 지방의회 의견은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변경할 때는 있다 없다? 들어야지 당연히. 광역시설도 들어야 되고 3번까지는 몰라도 돼요. 3번은 일반 기반시설을 말하는데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어. 1번, 2번 정도만 기억하고 듣는다고 기억하고 반대로 안 듣는 걸 기억하자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얘는 안 듣는다. 자, 의견 정치는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결정 절차는 협의심이죠. 그래서 결정권자 기억하시고 뭐 별 내용 없죠. 공동심의한단 말 거기도 적어놨네.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해서 뭐하고 고시하죠. 자, 우리 관리계획은 아까 수립 성인은 얘들이 성인하는 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줬잖아. 근데 여기는 얘들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얘들이 대회 결정권자가 대외적으로 뭐 한다고 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람은 누가 열람시키는 거야? 특광시장군수 열람시키죠. 항상 맨 밑에 관청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도시군에서 맨 밑에 관청은 특광시군이지. 그럼 결정권자 중에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결정권자 중에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누군데?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는 국도야. 응? 여기도 특광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위반한다는 게 국도가 위반하는 거잖아. 그럼 결정권자 중에 국도는 특광시장 군수한테 이렇게 서류를 보낸다고. 보내면 얘들이 대외적으로 뭘 시켜? 열람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야. 아시겠죠? 그래서 고시를 누가 한다? 결정권자. 결정고시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결정고시라고 외웁니다. 자, 관리계획은 며칠 이상 열람을 시켜줘? 관리계획은 며칠 이상 열람을 시켜줘? 기간 제한이 없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지문을 만들면은 무슨 말인지 맞출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관리계획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람 신청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틀린 거잖아. 그럼 열람 기간이 30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책에 뭐 맨 밑에 공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뭐 다른 법은 공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국회법은 열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거야. 같은 것이다. 열람은 특광시장 군수가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왼쪽 페이지 보면은 입안 제한이 나오죠.
동그라미 3번에 입안 제한이 나오네요. 입안 제한. 자, 입안 제한입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책에는 지금 뭐 그것까지는 표시는 안 해놨지만 생략 사유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갈게요. 관리계획의 생략 사유가 제일 어려워. 생략 사유는 당연히 뭐가 생략 사유겠어? 경미한 사항이겠죠. 뭐 협의심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경미한 사항은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어. 기초조사, 의견, 협의심의를 다 생략할 수가 있어. 두 번째, 경미한 사항 말고도 생략 사유가 있어. 경미한 사항 말고도. 그게 이제 뭐냐면 한번 나눠봐야 되겠네.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 한번 볼게요. 경미한 사항 말고 생략 사유가. 요거 주민 의견하고 협의심이 있죠. 작년 시험에 나온 거야. 주민 의견하고 협의심이 있잖아. 협의심이. 요걸 생략하는 사유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이에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겁니다. 책이 없어. 그냥 이게 생략서 이렇게 빈 공간 있으면 적어보라고요. 자, 우리 관리계획 절차 중에 주민 의견하고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유예요. 그런데 이 기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요청이 있는 경우만 요때는 주민 의견하고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민 의견 협의심의는 생략 사유가 경미한 것하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것하고 그렇지요. 지금이 이게 기온이 참 애매한 기온이에요.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춥고 그럴 때입니다. 지금을 슬기롭게 잘 보내야 돼. 그래 더우면 뭐하고 켜고. 그러면 돼. 자, 문제는 요 기초조사예요. 우리 시험에 사실 작년에는 이걸 물어봤거든. 뭐라 물어봤느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없어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요청이 있는 경우만 생략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 얘 두 개를 자주 물어봐. 근데 얘는 아까 했잖아. 지지, 생략 사유. 요거는 또 문제가 안 돼. 지지라고만 기억하면 돼. 요놈이 문제야. 기초조사 생략 사유.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했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볼 거예요. 문제풀이. 지금은 우리가 뭐 책이 없는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풀이 가서 볼 거예요. 자, 우리 기초조사. 근데 이 기초조사 생략 사유도 가끔 물어보긴 한데 요거는 좀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 절차에서 기초조사 생략 사유를 나는 포기할래? 그러면 엄청 쉬워져. 틀릴 게 없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정리하면 돼? 이제 기초조사 생략 사유 요것만 정리하면 우리 관리계획에 대해 절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난다. 우리 관리계획 절차는 어떤 형태든 우리 시험에서 매년 물어보지요. 문제는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하면 기초조사 생략 사유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려운 것보다도 쉬운 걸 한 번 더 봅시다. 왼쪽 페이지 입안 제한 있죠? 자, 제한하면은 우리 공법에 제한이 본래 세 가지가 있었거든. 세 군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건축법이 하나 더 생겼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아직 우리 했잖아.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이 있었어. 안 했나? 책이 달라가지고 내가 가끔 혼돈이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나와. 그럼 나중에는 정리를 하면 돼. 우리는 중요한 건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야? 관리계획 6개죠. 6개인데 요 관리계획을 뭐 한다고? 입안을 제한한다 이 말이잖아. 입안을 제한한다. 그런데 우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잘 못하는 거야.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법이 따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국계법에서 제한해 안 해? 안 하지. 개발법 정비법에서 하지. 제한하긴 하는데 법이 따로 돼 있어. 그러면 요거 제한 못 하는데 요것도 용도 구역이죠. 근데 요것도 본래 제한 못 했는데 올해부터 제한이 돼. 올해부터 제한이 돼. 5번이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제한한 건 3번, 5번이었잖아. 근데 용도 지구 중에 제한하는 게 두 개가 생겼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늘 나오는 말이 있잖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용도지구를 뭐 한다? 폐지한다. 들어봤죠? 들어봤잖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용도지구 폐지하는 내용이 또 제한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기지, 지산, 입 요 5개였죠. 기지, 지산, 입 5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입안 제한, 제한자는 누가 제한하는 거야? 주민 동그라미. 주민에다가 밑에다가 위에다 적으세요. 이해관계자.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입안은 안 되지만은 제한을 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누구한테 제한해? 적으세요.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누구한테? 이반권자에게 제한한다고 적으세요. 이반권자.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누구? 거기 있잖아. 그 위에 양괄호 3번 이반 제한 있잖아. 이반 제한 양괄호 3번 제한자해가 되어 적어놨죠. 주민은 이반을 할 수 없으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이반권자에게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기지, 지산, 입이지 5개네. 1번 기반시설 얼마? 동의받아야 돼. 자, 우리가 제한하면 항상 두 가지. 제한할 때는 동의받아야 돼. 그리고 받는 여부 알려줘야 돼. 두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는 한두 번 들어보면 다 아는데 요 두 가지는 외워야 될 거잖아. 기반시설은 면적이 얼마? 5분의 4. 나머지는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요건 아직 대통령이 안 나왔어. 그래서 그건 얼마에 동의받으라는 말이 아직은 없어. 그래서 기반시설만 면적의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 동의를 받을 때는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혹시 없으면 적으세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이 얼마? 5분의 4 그리고 3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한하면은 받는 여부를 알려줘야지. 밑에 동그라미 3번 이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며칠? 45일 밑줄 그어서 기억하시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되지. 제한은 항상 연장이 됩니다. 여기는 1회 하나의 며칠?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0일. 자, 입안 제한이 세 군데 나오잖아요. 나중에 개발법도 나오죠. 정비법도 나오는데 정비법은 신설되고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 안 했어. 실질적으로 2개 공부한 거야. 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기억나죠? 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받는 여부가 1개월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45일 연장 30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외에는 입안을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시킬 수 있다. 제한하려면 말로만 한다. 도서와 계획 설명서가 첨부된다. 첨부해야 됩니다. 도서란 말 들어봤죠? 계획도 계획조서 이걸 합해서 도서라고 얘기하죠. 도서와 설명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왔다.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는 첨부해야 되지만 설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해야 된다니까. 계획 설명서, 도서, 계획 설명서 첨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입안권자도 이거 도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제한한 자가 제출한 도서를 그대로 마으면 된다.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 않지요? 시험도 같으면서도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네. 중구난방이네. 다시 입안 제한은 누구한테 제한하는지 알아야지. 제한은 행정이에요, 비행정이에요? 비행정.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아직 비행정도 모른다 지금.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입안권자에게 제한을 해. 제한하는 대상이 뭐야? 기지, 지산, 입 5개야. 제한하면 항상 두 가지 생각나야 돼. 제한하려면 동의받아야 돼. 기반시설 제한하려면 면적이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1을 받으면 돼. 그리고 받는 여부 알려줘야 돼. 45일 연장 1회 하나여 30일. 그리고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부나 일부를 시킬 수
있고 제안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서, 계획 설명서를 모여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 정도 기억하세요.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응? 자, 그래서 넘기세요. 이렇게 해서 계획 파트는 마무리. 계획 파트는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어이가 뭐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성격은 구속력이 없고 계략적인 계획이고, 맞지요?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국가계획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 적용할 것이고, 절차는 수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데, 수립권자는 두 글자로 공동으로 하고, 자, 우리 이거 이제 그것도 얘기를. 공동을 한다는 건 앞에 뭐가 있는 거야? 협의가 되니까 공동을 하지. 협의가 두 가지가 있잖아. 공동을 하는 게 있고 한쪽을 정해주는 게 있잖아. 그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요거 안 되잖아. 두 글자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 조정신청 했잖아. 조정신청. 아시겠죠? 조정신청 들어봤어요? 조정신청은 단독으로, 공동으로 해야 돼?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공동으로 한다는 의미는 둘이 다 원하는 거잖아. 조정해 주기를. 그러면 조정하는 국도는 바로 조정해버리면 돼. 근데 단독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한쪽은 협의를 원할 수도 있지. 그래서 바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해서 협의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기한 내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조정 들어가지. 이게 조정하는 거잖아. 조정할 때는 심의 거쳤지. 심의 거쳐서 조정하고. 조정해주면 그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얘기. 말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죠? 아, 참, 이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참.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합시다. 문제 나올 거야. 그때 하자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조정제도가 있다 하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수립권자 알아야 되고 승인권자 알아야 돼요. 자, 수립은 두 글자로 공동인데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쳐지면 누가 공동? 시도의사 공동. 그때 승인 누가 해? 국장이 하지. 뭔 국도가 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구를 가늘구역에 있으면 누가 공동으로 수립해? 지장군수. 그때 누가 승인해? 도의사 승인하지. 그래서 국도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면서 계획을 승인하는 자야.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기초회사에서 의견 듣고 승인하는 자는 협의심의하는 거야. 그래서 승인하는 자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줘. 기본계획은 승인권자의 국장이 안 나와. 특광장 군수가 수립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는 자기가 스스로 수립해. 승인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절차를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시장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아. 그래서 협의심의는 도의사가 하고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는 건 시장군수가 해. 아시겠죠? 그러면 도의사는 도장만 콕 찍어서 돌려줘. 그럼 돌려받은 지자체가 대외적으로 뭐 한다?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의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 두 놈은 의회가 전부 특광식은 의회야. 그러면 의회를 물어보면 요 의회만 주의하면 되겠지. 요 의회는 시도의사가 공동을 하면 시도의회, 시장군수가 공동을 하면 시군의회지. 근데 시도의사는 의회뿐만이 아니고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돼. 아시겠죠? 걔네들은 며칠인 의견 제시해? 30일. 다음 주에는 공부하시고 오세요.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하여튼 끝을 봅시다. 끝을 우리가 자꾸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편안하게 들려. 편안하게 들리기까지가 진짜 힘들어요. 내게 되기까지는 정말 힘들어.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리 해도 잊어버리고 내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알아버리면요. 기억하는 기간이 오래 가요. 그때는 이제 두 번 다시 들으면은 편안하게 들리고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돼. 그런 시기가 빨리 오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런 시기는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부분 이 절차에서 문제가 이제 나오죠. 절차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 여기서
또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또 이제 뭐는 또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가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하면은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을 우리는 또 반드시 잡아야 돼. 효력 발생. 자, 관리계획의 효력은 관리계획이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이 나와야 됩니까? 지형도면이 나와야 돼. 지형도면이. 단지를 만들지. 단지 누가 만들어? 입안권자. 이렇게 대답이 나와줘야 내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단지는 누가 만들어? 입안권자. 입안권자 하는 거 몇 개 기억하자고 그랬어? 3개. 뭘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뒤에 나를 봤을 때 어떻게 기억한다는 장담을 하는데 입안권자 하는 거 3개만 기억해 달라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안 하고 있다. 단지하고 시설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 하는 거잖아. 기억을 해달라고. 입안권자 만든 단지가 있는데 얘는 관리계 효력과 관계없어.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지형도면이 뭐가 되면?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날부터 뭐 한다고?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죠? 뭐라 그러면 틀려? 관리계 고시된 날부터 하면 틀린다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효력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어도 기득권자는 보호를 해야 안 해? 기득권자는 보호를 하지. 기득권자가 누군데? 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 자? 착수를 해야 기득권자지. 착수한 자는 뭐한다? 앞에 있어. 어디? 있어. 아, 거기 241페이지 밑에 있네. 착수한 자가 기득권자야. 착수한 자가. 자, 이 착수한 자는 기득권자는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돼?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 시에 관계없이 관리계획이 나오건 말건 관계없이 계속하면 되지. 이게 효과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센 놈이 있지. 용도구역 종류 한번 외워봐. 시작. 무슨 도시? 개도시수. 여기 용도구역이잖아. 그런데 개도는 이 법이 없어. 따로 법률로 돼 있어. 따로 법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우리 개발하는 동네니까 요거는 얘들하고 전혀 개념이 달라. 그럼 결국은 요 두 놈은 국계법에서 지정해. 그래서 요 시수가 지정이 됐을 때는 기득권자를 하더라도 그냥 해요. 신고를 해야 돼. 몇 개월이나 신고해? 3개월에 신고해. 우리 시험 일단 여기까지 물어봤어. 그 뒤에 뭐 기득권까지는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라도 일단 기억을 하자. 저 시수가 지정되면 관계없이 한다 그러면 안 되겠네. 신고.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국계법에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 우리 국계법에서 신고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 11월 달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 11월 달 강의 들었어요? 나는 11월 달부터 안 왔다 손 들어보세요. 11월 달부터 안 왔어?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보시면 손 들어봐. 나는 도저히 안 돼서 11월 달에 한번 들어봤다. 그런 분도 없고. 꼭 들어봐. 왜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체계가 안 쓴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 놈의 체계를 자꾸 그리 좋아하는지. 삶의 체계나 잡아. 삶의 체계나. 우리 국계법은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 법이야. 이 법이 특광시군 단위로 하는데 특광시장군수가 아닌 국도도 위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청이 복잡하게 나오는 것 뿐이야. 다 대상은 특광시군이야. 그러니까 특광시군에서 하니까 관리계획으로 요거 두 개는 집행이 아니니까 안 나올 거 아니야. 끝날 거 아니야. 집행하면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공부하겠지. 아까 6개 있었잖아. 6개. 응? 그 공부하잖아. 그 6개는 관리계획으로 위반 결정하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특광시군에서 허가받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국계법은 대상은 특광시군이니까 관리계획으로 할 때는 위반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 되고 관리계획으로 안 하는 건 전부 특광시장 군수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전부 특광시장 군수라고 관리계획으로 안 하는 건. 그럼 허가 누구한테 받아? 신고 누구한테? 전에도 이렇게 대답 잘했거든. 또 좀 지나서 물으면 또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국계법은 뭐 단위로 하는 법이다? 특광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 파트를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획 마무리 짓고 5분 쉬었다가 용도 지역 지구구역 관리 계획 내용으로 갑니다.